정규이신 문화일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시죠? 네, 풍성한 밥상과 함께 또 보고 싶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정담도 나누시고 좋은 경험, 좋은 대화 많이 나누시고, 또 서울 올라오시는 분들, 또 다 각자의 또 생업으로 또 가실 분들, 또 안전한 귀경 귀가길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장기 집권 시나리오, 재집권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반대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재명 탄핵 구상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허민의 뉴스쇼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재명 탄핵 구상, 듣기만 해도 이것도 어마무시한 얘기인데요. 네.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당의 지지율을 제고합니다. 이건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아마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의 목표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26년 내년입니다. 지방선거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총선 승리만큼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승리만큼 광역지사, 그 다음에 기초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등을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과 그 다음에 지방의원들을 뽑으면 그것이 바로 풀뿌리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소위 유권자들을 바닥까지 민심을 엮어낼 수 있는 풀뿌리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승리하겠다. 그 다음에 그 2년 뒤 28년 23대 총선에서 압승하겠다. 이게 세 번째 단계고요. 그걸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겠다 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 시나리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로 나눠지는 것이 중층적으로 레이어스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와는 좀 달리 이거는 분명하게 시기별로 딱딱딱 끊어집니다.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탄핵 의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에 대한 탄핵 의지, 저는 여러 차례 확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장동혁 대통령이 8.25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를 누르고 정말 깜짝 당대표에 등극을 했죠. 정치도자 반열에 일약 들어가게 됐는데, 그리고 8월 26일 날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9월 18일 어떤 일이 있었냐? 네, 바로 국민의힘 당사로 특검이 옵니다. 이게 아마 김건희 특검이었던가요?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 때, 민중기 특검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때 권성동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누구를 특정 후보를 그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특정 종교 집단의 사람들을 입당을 시켰다. 강제 입당을 시켰다. 그래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압색, 당원 명부 압색 500만 명에 대한 압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1차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2차로 한 것이 18일이었는데 이때 당사가 아닌 당원 명부를 관리하고 있는 민간업체 쪽으로 딱 들어가서 거기서 압색에 성공을 했죠. 이때 내놓은 메시지가 뭐였느냐? 국민과 함께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명확하게 이재명 정권에 대한 탄핵, 이재명 정권 끌어내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 자기 메시지를 밝힌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3일 뒤 9월 21일 굉장히 시체 말로 열이 받쳤습니다. 그래서 압색당한 3일 뒤에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장외 집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불의한 정권은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불의한 정권을 끝장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이재명을 끝내겠습니다. 해서 저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탄핵 의지는 장동혁 대표가 확실하게 밝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 탄핵을 해야 됐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컨대 박근혜 탄핵 때는 최순실 국정농단 이런 근거가 있었을 것이고요. 헌법 정신, 법률 정신을 위배했다. 이런 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때는 어떤 내란이다.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뭐 이런 이제 근거를 어쨌든 갖고 있었잖아요. 예, 이것이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든. 그러면 이 장동혁 대표와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탄핵시키겠다라고 하는 근거는 뭐냐?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조금씩 물려 있어요. 첫 번째 독재, 두 번째 반헌법, 네, 그리고 세 번째 내란입니다. 역시 윤석열 정권에게 민주당 정권이 적용했던 탄핵의 근거 똑같이 적용하겠다. 독재, 반헌법, 그다음에 실정법상 내란. 독재는 뭐냐?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9월 21일 대구 장외 집회에서 바로 그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장외 집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으며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해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반헌법 테러의 수괴이고 정청래는 그 똘마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독재와 반헌법이 다 나와 있네요. 지난 추석 당일날 아마 이제 이현종 의원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길에서 이제 몇 단계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김영준 교수가 인용했던 에체 테멜쿠란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민주주의가 독재로 가는 7단계라는 책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5단계에서 6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독재다. 그래서 이거를 이재명 정권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근거로 삼는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반헌법입니다. 지금 얘기한 안에 조금 섞여 있고요. 이 반헌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 제가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목청이 터지라고 나눴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법부 독립 훼손, 사법부 독립 무력화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세계 권력을 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삼권이죠, 삼권. 집행권, 행정부, 입법권, 국회, 의회, 그리고 사법권, 법원. 이 세계 권력 삼권이 균형되게 정립구도를 만들어 서로 체크앤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삼권 분립으로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건데 그 중에 한 권, 즉 입법권이 행정권과 함께 같이 나란히 손잡고 뭐 현 여권이 그러니까 이미 집행 권력을 가진 데다가 입법부에 뭐 절대 다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둘은 자연스럽게 결합을 했고 지금 그리고 사법부를 권력의 서열 누가 그랬어? 이재명 대통령. 권력의 서열을 통해서 사법부를 하위에 두면서 사법권 너희는 따라와. 안 따라오면 죽여버리겠어. 이런 상태가 된 거니까 지금 사법 독립을 무력화하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사법부 독립 무력화. 네,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 나와라 마라, 재판과장 까, 4심제 도입할 거야. 대법관 수 확 늘려버리겠어. 조의대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런 내용들. 법원 헌법이 법원의 독립성이라고 해서 명문화된 규정 헌법에 101조, 103조 그런 거 전부 다 이제 이겨버리는 행위 반헌법입니다. 이것이 장동혁 대표가 탄핵의 근거로 삼고 있는 두 번째 논지 근거군. 세 번째는 내란이죠. 내란. 이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인 신동욱 의원이 29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세탁을 위해 반역사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내란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세탁을 위해서 반역사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폭거를 치르고 있다. 너희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을 내란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결국 탄핵하고 지금 형사재판에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형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란 세력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 세 가지 논거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 긍정하는 편입니다. 제가 뭐 강성보수라서가 아니라 지금 해도 너무합니다. 네. 제가 정치권 취재 정말 오래 했지만 이거 미중유의 폭력적 작태예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탄핵의 수단은 뭐냐?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끌어내리겠다는 거냐?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 법원에 묶여있는 5개의 재판. 이거 재개시키겠다. 물론 그건 법원의 재량입니다.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 입법부 또는 민주당, 정청래의 민주당, 이재명의 행정부, 집행부는 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면 법원이 끌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법원의 독립성,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법원이 해야 될 문제인데 이 정권이 무도하게 나가고 이 정권이 정말 이게 법률도 무시하고 헌법도 무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 폭주 질주를 하면 법원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더 이상 법원의 독립성을 무력화하는 일을 묵과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묶여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재개하겠다. 요게 첫 번째. 요거를 이제 기다리는 것이요. 두 번째, 그럼 5개 재판을 재개하면 예컨대 지금 아까 선거법 얘기를 했죠. 어제.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이거 파기환 송심에서 이재명 유죄야.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 유죄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나만 이미 대통령 됐으니까 나 안 물러설 거야 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러나 일단 그 유죄인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법적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압도적으로 대통령 퇴임 사퇴론이 불거져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탄핵수단 두 번째 건 뭐냐? 그거는 바로 이제 이 국민의힘의 자주적 역량의 재고입니다. 일단 지지율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고 그걸 통해서 풀뿌리의 이 유권자들을 장악해 나가고 동화시켜 나가고 세력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3년 뒤 2028년 제23대 총선에서 압승을 하겠다. 그 압승의 힘으로 국회 압도적 의석으로 탄핵에 들어가겠다. 이게 두 번째 수단입니다. 첫 번째 것은 법원에 의한 수단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자력갱생에 의한 수단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 지지율 제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럼 장동혁 대표가 저가 함께 저한테 얘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연말 연초까지 30%에서 40%를 올린다. 갤럽 기준으로는 30%,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40%까지 올리겠다. 지금 갤럽 기준으로 20% 아마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중반,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이제 30% 중반 정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 30%와 40%로 올리겠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힘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장동혁 스스로가 저한테 연말까지 적어도 30%를 넘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2026년 지방선거 승리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구성하고 있는 지방선거 승리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이건 장동혁 대표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건데 목표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TK 대구 경북 여기 2석,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2석, 경남에 2곳 일단 경남지사 울산시장 그죠? 그리고 이제 광역단체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어째 상징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합하면 6석이죠? 그리고 충청도 2곳. 충청이 원래는 이제 크게는 4곳입니다. 4곳인데 이제 세종이 있고 대전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이렇게 있는데 세종과 대전은 어렵다고 보고요. 충남북도지사 2곳을 하겠다. 그럼 이제 합해서 8석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1석 해서 9석. 그러니까 세종자치시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광역시도지사가 17개입니다. 그 중에 이제 과반이면 8.5개 9개니까 딱 이렇게 해서 선거를 국민의힘이 승리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군요.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탄핵당한 정당이 그 다음 해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 정말로 이거는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데 어떤 그 구상을 하고 그 구상을 실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그 아주 이행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있다. 이렇게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을 보시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듭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풀뿌리 유권자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소위 국민의힘의 가치, 국민의힘의 미래,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비전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2028년도 23대 총선을 압승을 하겠다.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3분의 2, 200석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려우면
180석, 300석 곱하기 5분의 3 예, 해서 180석입니다. 네, 이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왜 5분의 3이 중요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패스트트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속 안건 처리 제도인데 원래 이게 신속 안건 처리 제도는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수당의 이제 입법 의정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수당이 워낙 커져버리면, 다수당이 3분의 2 이상을 넘어버리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소수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수당이 150석에서 180석 이내로까지 와야, 다수당 또는 다수연합이 와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180석을 넘겼어요. 범여권이. 민주당, 조국혁신당 해가지고 180석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다수당이든 소수당이든 이렇게 갈등과 알력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4년 내내 묶여있다가 폐기되는 법안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5분의 3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질 수 있습니다. 법안이. 그러면 이제 몇 달 안에 이거 처리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안건 신속 처리 제도인데, 다수당 자체가 180석, 범여권이 180석을 가지면 그냥 지네들이 원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그냥 막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필리버스터, 다수당이 3분의 2 찬성으로 해서 필리버스터 중단, 그 중단하는 거예요. 24시간 내에. 아니면은 그냥 무제한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좋기로는 3분의 2, 200석 이상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5분의 3, 180석 이상을 만들자. 이것이 세 번째 목표. 그래서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네 번째 마지막 단계,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기, 이재명 탄핵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시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6월, 7월, 8월 가면서 상승세 한번 꺾이고 다시 상승세였다가 지금 9월달 들어와서 3주 연속 또는 4주 가까이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100일의 소위 허니문 미럴 기간이 끝났고요. 연말 지나고 그러면은 저는 이 국정 기조를 유지하고 이 사법부 파괴, 상권 분리 파괴, 그리고 입법 독재, 입법 폭주, 다수의 폭정, 이거를 계속을 하면 저는 더 곤두박질 칠 거다. 거기다가 지금 저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심각하죠 지금. 아직 개량화된 그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은 지금 현대자동차 그 몇 달 동안에 그 관세로 인한 손실이 1조 원이 넘어갔어요. 이거를 지금 반도체 100%, 뭐 의약품 100% 해가지고 이재명 정권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지금 트럼프 정권이. 이렇게 될 때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큰일입니다. 큰일 정말. 이렇게 되면 저 대통령의 과제 늘 얘기하지만 세 가지입니다. 국민 통합,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 그죠? 세 번째, 안보적으로 굳건한 동맹에 기반한 안보. 이 세 가지인데 이미 관세 협상을 통해서 지금 경제 문제 지금 막 찌그러지고 있고요. 암울하죠 지금. 그다음에 국민 통합, 이거 뭐 끝없는 여권의 다수의 폭정으로 지금 막 완전히 뭉개지고 있고. 그리고 한미동맹 위태위태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지금 위태위태한데 어디로 튈지를 잘 모르는데. 가뜩이나 또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신뢰도 없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휩쓸려고 양 정부 다 이재명 정권대로 북한의 북핵보다는 관계 개선에 눈길이 가 있고,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 정부대로 또 북핵은 어떻게 되든 일단은 야 우리 잘해보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북핵 어떡할 거야? 안보가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갖다 바쳐가지고 결국은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라는 말만 듣던 문재인 정권 꼴을 내면은 나라의 안보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세 가지 다 굉장히 위태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재명 정권의 국정지지도는 더욱더 급전직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꼴을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이 장동혁 대표의 이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기, 이재명 대통령 탄핵 구상의 핵심은 결국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를 올려서 선거에서 승리해서 그 선거 승리의 힘을 바탕으로 국민의 무서운 여론을 무기로 삼아 정권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런 탄핵을 외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야가 협치를 하고 정말 좋은 정치를 해서 나라가 국민이 통합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안보가 튼튼해지는 신부국강병의 세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나눠본 허민의 뉴스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